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하면 끝까지 참거나 탄핵하거나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윤석열이 빵에 입학할 혐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까지 이거는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혜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과 상당수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목된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인 A 총경과 연관된 통화 기록이나 세관 측의 청탁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 등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최초 최혜병 사건도 이 VIP 경로 이후에 여러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사건이 커졌는데 어쩌면 이 건도 통화 기록 용산으로 나오거나 또는 설마 02800에 7070이 떠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취재하고 단독으로 때리고 있는 CBS 기자의 충격적 발언이 있습니다. 어날바 광고 제품들 구경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과장이 출근을 했는데 자기 형사과장실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네다섯 명이 서 있는데 누구냐 했더니 세관 직원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얘네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는 주체가 형사과장실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가 대뇌 브리핑 한 적이 없잖아요. 세관에 대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는데 세관 직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세관 직원들 와서 부탁하는 거 뭐냐? 우리가 10월 12일 날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국정감사 이후에 브리핑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백기룡 과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돌아가시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 분 뒤에 한 30분, 40분 뒤에 서울청에서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브리핑 할 거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손질이 시작됐고. 네, 심각합니다. 이건 엄청난 권력이 손을 대지 않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왜 약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관세청을 봐줘야 된다. 이 얘기가 등장을 왜 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잘 보면은 조병노가 혼자 움직여갖고 지금 이거를 관철시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잘 보면은 서울청이 다 나와요. 여기서 서울청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할 정도면 관세청은 봐줘야 되라고 할 정도면은 서울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청 윗선이면 경찰청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된 걸 보면은 경찰청장은 이 사안을 지금 몰라요. 그러면 그 윗선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정보지글로 돌았던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경무관 이상 인사혁신처에 징계가 요청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불문 처리된 사람은 조병노 경무관이 유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과연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오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출 권력이 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임시직 공직자예요. 대통령도 5년 임시직이에요. 영원한 왕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선출 권력은 자기를 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권력의 원천이 거기니까. 그리고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위 국정 동력이라는 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론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그냥 해요. 이진숙 후보가 역대급 후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헌정사의 수많은 후보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하고 낙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너저분한 의혹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자료 제대로 한번 내지 않았는데 임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사자부터 버티질 못하고 먼저 사퇴하게 되고 당사자가 버티면 그게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새벽 4시에 자기 집 앞에서 4,000원을 법인카드로 긁은 게 어떻게 광고주 영업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인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간 도달한 도덕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이라는 게 그동안 수십 년간 쌓이면서 도달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쓰여있지 않더라도. 그거를 단 한 번에
50년 이상 뒤로 빠꾸 싶은 겁니다. 이런 임명은.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그 도덕률 상식선을 한 번에 무너뜨릴 권리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해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뭐 임명권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거부권도 있고. 그냥 해요. 이거는 임시직 공직자가 할 수 없는 왕이나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끝까지 참거나 탄핵하거나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김건희 관련도 그렇습니다. 현재 제2부속실 만들면서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직원들 변호사로 채워서 김건희 사설 로펌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사상 초유, 배달의 검사, 출장 조사 등 어떻게든 피하려는 김건희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는 믿지 않습니다. 저들이 도망가려고 그리고 언론이 감추려고 해도 언알바는 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990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